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토트넘의 결승전 6경기 중에 첫 경기, 결승전 중에도 더 중요한 결승전 북런던 더비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15골을 기록 중입니다. 분명 올 시즌 15골을 넣은 선수라는 건 매우 좋은 기록일 수 있지만 2024년 동안 3골을 넣었다는 건 매우 아쉽죠. 하필 손흥민이 3골 넣는 동안 토트넘의 성적은 추락을 하면서 토트넘은 현재 5위입니다. 4위 아스톤빌라와 승점 7점 차. 솔직히 남은 경기 치고는 7점 차는 너무 큰데 토트넘은 아스톤빌라보다 3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6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역전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전제가 성적이 좋아야만이죠. 그 첫 번째 관문이 아스날전인데 아스날은 강하긴 강합니다. 강한 상태에서 더 강한 위넨에게 패배했던 거고 2주 전 아스톤빌라에게 홈에서 패배했을 때는 아스날이 챔스 치르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발렸던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바로 직전 경기에서 첼시를 5대0으로 대승을 해버렸던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 아스날입니다. 뉴캐슬한테도 4골을 퍼부은 팀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스날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반기에 이 두 팀은 100%의 전력으로 붙었을 때 2대2로 무승부를 거뒀고 토트넘도 충분히 강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엔지 감독도 이 경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고 손흥민은 필승을 갖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도기가 빠지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하고 우도기 자리에는 벤 데이비스가 출전했습니다. 벤데 사카 막아라 너만 믿는다. 비카리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벤데 후이베르 벤탄쿠르 메디슨 클루셉스키 베르너 그리고 손흥민이었습니다. 2% 아쉬움은 올 시즌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강한 공격수 데려오고 더 강한 수비형 미드필더 데려와야죠. 아스날은 현재 가동 가능한 베스트가 출전했습니다. 라야 골키퍼, 화이트, 살리바, 가브리엘, 토미야스,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 사카, 트로사르, 하베르츠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확실한 건 미드필더진은 토트넘보다 한 수 위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의 변수는 비가 온다는 것인데 하지만 화면상으로는 비가 경기에 불편까지 주는 느낌은 아니었고 이 경기를 위해 6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이 가득 찼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을 봐도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메디슨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2분이 지났는데 무슨 경기 5분 남듯이 치열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이 경기도 고집스럽게 벤데베 라인을 우도기와 똑같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솔직히 불안감은 있는데 전반 5분 동안은 무리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2주 만에 토트넘 선수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진 않을지 그리고 아스날은 어차피 관찰해보니까 전반 후반 약 20-30분쯤만 엄청 강했으니까 막상막하만 돼도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확실히 클루셉은 다른 건 몰라도 골 간수는 확실히 잘했습니다. 전반 9분에 토트넘이 위기를 겪습니다. 메디슨이 파울을 범하면서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다행히 웨데고르의 킥이 벽에 막혔습니다. 이후에 약 5분 동안 아스날이 압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실수가 이어졌고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실점까지도 했고 로메로가 강력한 클리어링으로 막아주고 코너킥 허용에 긴장 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된 상황, 그 위험 상황이 결국 실점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코너킥 볼을 하필 호이베르가 커버하려다가 자책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반기 상황처럼 운이 안 좋게 흘러가네요. 18분에 로메로의 멋진 헤딩슛이 있었는데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20분 로메로가 또 헤딩슛을 했는데 이번엔 골대를 맞춰버렸습니다. 이 경기는 장담컨대 1대0으로 끝날 경기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아스날이 더 넣는 걸 바란 건 아닌데 26분에 아스날이 추가골을 넣어버립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할 만큼 꼬이면서 사카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0대2가 되어버렸고 하다하다 이젠 코너킥에서 하베르츠 헤딩골까지 넣어버리면서 최악의 0대3 전반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어떤 팀도 아스날을 상대로 그렇게 경기한 팀은 없습니다. 근데 실속이 없어요.
골은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로 취소되고 로메로는 골대를 맞추고 실점은 자책골부터 시작하고 아무리 공은 둥글다고 하지만 운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로 기회를 얻었지만 힘이 들어가면서 로켓슛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압도는 하려고 하는데 참패각, 응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0대3 상황에서 믿을 건 아스날의 체력 방전뿐이었는데 실속까지 차렸다 보니까 불안감은 더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전술에서 손흥민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뭐 다시 패스만 해요. 메디슨 폼도 너무 안 좋아 보이고요. 결국 예리한 패스 한 방들이 나와야만 추격이 가능한데 5분 안에 한 골 나오면 또 모르죠. 후반전 5분 안에 한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이 선수를 먼저 교체를 했는데 벤탄쿠르 대신 사르를 출전시켰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패스 플레이를 더 많이 하면서 아스날보다 투박한 플레이와 중원에서 볼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아스날에게 공격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뭐랄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토트넘은 실점하지 않고 점점 아스날은 체력적인 저하가 느껴졌습니다. 토트넘은 오히려 역으로 로메로가 계속 공격을 하면서 경기장 전체를 휘젓는 히트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메디슨과 호이베를 교체하고 히샬리송과 비수마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전하자마자 토트넘에게도 드디어 행운이 찾아옵니다. 라야 골키퍼의 패스미스에 전방에 있는 로메로가 방향을 잘 읽으면서 커트했고 곧바로 15m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윙어로 가고 뭔가 더 안정적인 공격이 되면서 크로스가 날아들었는데 이번엔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곧바로 밴뎀이 슈팅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라이스가 허벅지를 가격해버린 거죠. 주심은 처음에 휘슬을 불지 않으면서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주심도 VAR로 신호가 오면서 확인 후 고민할 것도 없이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이 상황을 손흥민이 책임집니다. 손흥민이 강력한 슈팅으로 왼쪽 상단으로 꽂으면서 2대3까지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86분이었다 보니까 추가 시간까지 약 10분 정도 남아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무승부만 되어도 아스날이 더 치명적이고 아스톤빌라는 첼시와 무승부라서 토트넘에게도 승점 1점이라도 필요했습니다. 후반전 초중반은 아스날이 점유율이 앞섰지만 중후반부에는 완전 토트넘의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가골이 없이 토트넘은 이렇게 홈에서 아스날을 이기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에 3실점을 한 것이 매우 치명적이었죠.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로 16호 골만을 기록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스날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로하고 다음 경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메디슨이 폼이 올라오지 않은 토트넘이라면 손흥민은 윙어가 맞을 듯 한데요. 히샬리송이 그래도 열정을 불어 넣어주어서 차라리 네가 나오는 게 낫겠다. 웃기 힘든 한 주가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알겠죠? 지금은 경기력보다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큰일이네요. 실점이 어디까지 늘어나려는지. 지금까지 런던 더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눈치 없게 죄송하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남겨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